구독과 좋아요, 구독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혼 후 혼자 보내는 첫 명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내밀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긴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난생 처음 온전히 나 혼자 맞이하게 된 명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절이라는 단어는 참 묘합니다. 텔레비전이나 광고 속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따뜻하고 정겨운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어른들에게 명절은 피하고 싶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스트레스의 폭풍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혼이라는 큰 인생의 파도를 넘은 직후에 찾아오는 첫 명절은 마치 아무런 방패 없이 매서운 겨울바람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듯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안겨주곤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당장의 생계나 외로움보다도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명절 연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낯설고 두려웠던 첫 명절을 어떻게 맞이했고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치열하고도 고요했던 마음의 기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달력의 빨간 날이 다가오는 공포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원인 모를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에 가면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명절 계획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 먼저 가시나요? 친정에 먼저 가시나요? 비행기 표는 끊으셨어요? 차 막히기 전에 일찍 출발해야 할 텐데. 악에 없는 그 일상적인 질문들이 제게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콕콕 찔려왔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그냥 혼자 쉬려고요 라고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돌아오는 사람들의 찰나에 당황한 눈빛과 묘한 동정심이 어린 시선을 견디는 것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대형 마트의 풍경은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천장 높이 쌓인 화려한 명절 선물 세트들, 카트 한가득 전감을 싣고 가는 부부들, 할머니 댁에 간다며 들떠있는 아이들의 목소리, 그 속에서 카트의 생수 한 묶음과 혼자 먹을 인스턴트 도시락을 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완벽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 혼자만 그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 길을 잃은 미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분명히 각오했던 외로움이었지만 막상 사회적 분위기가 온통 가족을 외치는 명절 시즌이 되자 그 외로움의 무게는 제가 상상했던 것의 수십 배로 짓눌러 왔습니다. 달력의 빨간 날들이 마치 저를 비웃으며 다가오는 거대한 괴물처럼 두려웠습니다. 제2장 명절 전야제 낯선 고요함과 마주하다 드디어 본격적인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이 시간은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짐을 싸고 차가 막힐 것을 걱정하며 전 남편과 예민하게 신경전을 벌였을 시간입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 앞에서 밤새도록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혀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에 찌들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던 그 숨막히는 전야제.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실은 텔레비전 소리조차 켜지 않아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짐을 쌀 필요도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갇혀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앞치마 대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낡은 수면 바지를 입고 기름 냄새 대신 제가 좋아하는 은은한 라벤더 캔들 향기로 가득 찬 방, 안저 처음에는 이 완벽한 고요함이 너무나 낯설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이 남아있어 집 안을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쯤 시댁 주방에 서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혼자 소파에 늘어져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이상한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명절의 중노동이었지만 막상 그 사슬이 끊어지고 나니 자유보다는 허공에 붕 뜬 듯한 불안감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낯선 고요함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캔맥주를 하나 꺼내 들고 평소 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미뤄두었던 영화를 틀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 크크거리며 웃다가 맥주 한 모금을 마시는 그 평범한 행위가 문득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구나. 내 시간과 내 공간의 주인이 드디어 나 자신이 되었구나. 불안감이 서서히 안도감으로 바뀌며 저는 이혼 후 처음으로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제3장 알람 없는 아침. 눈부신 고독의 기적 명절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고 친척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전쟁 같은 아침을 보냈을 것입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끝없는 설거지 지옥이 이어졌고 피곤해 지친 친척들이 거실에 누워 잠을 잘 때도 며느리인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쉴 틈 없이 다음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아침 10시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명절 당일 아침에 이렇게 늦잠을 잔 것은 성인이 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들어오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알람 소리도 누군가 저를 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도 없는 완벽한 평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주방으로 가 커피 원두를 갈고 조용히 물을 끓였습니다. 집 안가득 퍼지는 커피 향기를 맡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심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평소에는 시끄럽던 동네도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했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깊은 해방감, 그리고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내가 겪어내야 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에 대한 스스로의 위로였습니다. 나 정말 잘 버텼구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고 기어이 내 삶을 되찾았구나.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이 눈부신 고독은 제가 이혼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가장 값진 전리품이었습니다. 제4장 나를 위해 차리는 만찬, 초라함에 대한 반기호가 되자 배가 고파졌습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들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뭐 하러 번거롭게 요리를 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오기가 생겼습니다. 명절에 혼자 남겨진 이혼녀라는 세상의 처량한 프레임에 제 스스로를 가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대충 대우하면 정말로 제 인생이 초라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집 근처 백화점 식품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가격표를 보고 망설였을 최고급 한우 등심 한 팩과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분위기 있는 레드 와인 한 병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고기를 굽고 샐러드를 예쁜 접시에 플레이팅했습니다. 와인잔을 꺼내어 와인을 따르고 식탁에는 아끼던 캔들을 켰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나만의 만찬이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했어.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허공에 대고 와인잔을 짠 부딪히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한우의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고 와인의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며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를 과거의 명절 식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히 나만의 미각과 감각에 집중하는 황홀한 식사였습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행위 자체가 제게는 엄청난 자존감의 회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저는 이 고독한 명절의 식탁에서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5장 텅 빈 도심 산책.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다 식사를 마치고 가벼운 차림으로 집 밖을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거리는 마법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닫힌 상점들, 한산한 버스 정류장, 차가 다니지 않는 넓은 도로, 항상 쫓기듯 바쁘게 걸어 다녔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 연주곡을 들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은 믿을 수 없이 파랗고 높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뺨을 기분 좋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길을 걷다 동네 공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 멀리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나 고요하고 아름다운데 나는 그동안 내 안에 갇혀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왔던 걸까? 전 남편과의 갈등, 시댁의 무리한 요구, 그것들을 맞추려다 잃어버린 나의 자아. 그 좁은 우물 안에서 매일 지옥을 경험하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와 보니 세상은 이토록 넓고 평화로웠습니다. 남들처럼 완벽한 가족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공원을 걷는 동안 마주친 몇몇 사람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아버지, 자전거를 타는 청년, 벤치에서 책을 읽는 중년 여성, 그들도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 명절을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인사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텅 빈 도심 속에서 알 수 없는 묘한 연대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6장 친정엄마의 전화. 그리고 마침내 끊어낸 탯줄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릴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사실 명절 연휴 내내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이혼하고 혼자 덩그러니 명절을 보내고 있을 생각에 친정엄마는 분명 밤새 눈물을 훔치셨을 테니까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와 씩씩한 척하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최대한 밝고 경쾌한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물기가 가득 섞인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혼자 밥은 뭐 챙겨 먹었어. 쓸쓸해서 어째 엄마가 반찬이라도 해서 갈걸. 괜히 큰오빠네 식구들 온다고 해서 너 혼자 두고. 엄마는 기어이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진짜 하나도 안 쓸쓸해. 아까 백화점 가서 엄청 비싼 한우 사다가 혼자 고기 파티 했어. 와인도 마시고 낮잠도 푹 자고 아까는 공원 산책도 다녀왔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럼. 엄마, 나 결혼 생활 내내 명절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전 부치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명절이 지옥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 천국이야. 나 이렇게 편하게 명절 보내는 거 정말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내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나 진짜 행복해, 엄마. 저의 진심 어린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엄마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편하면 됐다. 네가 안 아프면 그걸로 된 거야. 남들 눈치 볼 거 없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독립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걱정거리였고 이혼이라는 딱지로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삶을 당당하게 긍정하고 혼자서도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비로소 엄마 마음속에 근심이라는 탯줄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7장 홀로됨의 미학. 내 인생의 완벽한 재건축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 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4일간의 길었던 연휴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외롭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제게 있어 부서진 내면을 수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뼈대를 세우는 완벽한 재건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보내는 첫 명절덕 시작하기. 전에는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는 듯한 공포였지만 막상 겪어보니 그것은 제 인생에 주어진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휴가였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나 자신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숨을 쉴 수 있었던 시간 타인의 기대와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면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갉아먹는 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로하며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서지고 금이 갔더라도 내 스스로 두 발로 단단하게 서서 나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 역시 훌륭하고 멋진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8장 세상의 모든 나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이혼 혹은 사별 혹은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홀로 명절을 맞이하며 쓸쓸함에 뒤척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남들이 뿜어내는 가족이라는 환상적인 불빛 속에서 나 혼자만 어두운 그림자 속에 버려진 것 같아 가슴을 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감히 제 경험을 빌려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사실에 움츠러들 필요도 남들의 시선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외로움을 달래려 애쓰지 마시고 그 적막함을 온전히 마주해 보십시오. 남들을 위해 썼던 에너지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써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내게 대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나만의 보폭으로 세상을 걸어 보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스케치할 수 있는 눈부시게 하얀 도화지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상처에 얽매여 나침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을 막 시작한 참입니다. 이혼 후 혼자 보낸 첫 명절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 인생에서 겪은 수많은 명절 중 가장 고요하고 완벽하게 빛나는 명절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걸음 삼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여러분과 저의 내일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우리는 혼자여도 충분히 온전하며 홀로 설 수 있기에 누구보다 강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눈부신 고독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이 새롭게 써내려갈 내일의 눈부신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